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면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제명권은 맞아요. 제명될 수준의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일찌감치 한동훈 대표가 이걸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좀 화합의 절차로서 진행을 했더라면은 그냥 해프닝성으로 끝날 수 있었을 건데 저는 오히려 뭐 장동혁 대표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동훈 대표도 원래 그런 분이네. 왜 그렇게 정치력이 없고 답답할까? 그런 답답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제명권입니까? 아니 댓글 썼고 음. 그리고 뭐 가족들이 댓글 쓴 것으로 뭐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뭐 왜 제명권이에요? 여론 조작 혐의가 있잖아요. 그게 왜 여론조작이에요? 여론조작 그렇게? 혐의가 한 있잖아요. 1,500건 가지고 여론조작이 아이, 돼요? 그래도 드루킹 저기 돌린 것도 당 아니잖아요. 게시판에다가 그 뭐야 그러니까 가족의 잘못은 명의를 했지. 가지고 댓글을 남겨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은 했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가족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도둑질 했다고 사형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도둑질 조금 했다고 사형을 때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당에서 도둑질- 제명은 사형 같은 거긴 하죠. 사형이에요. 네. 에이, 그렇진 아니,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당적을 도둑질- 파버리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면 이제 제명하죠. 국민의힘은 장발장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이게. 그왜 나한테 물어? 장동혁한테 가서 따져. 아니 원장님이 지금 제명할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둘 다 고소하다 이거지. 아니 근데 우리 윤리위원회 결정문 혹시 전부 다 좀 읽어보셨어요? 아니 안 읽어봤어요. 좀 읽어볼 어떤 가치가 대충 보고 없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그냥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이 들어갔다. 투영돼 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한 것 같아요. 윤리위는 요식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정을 내릴 줄은 솔직히 한동훈 대표도 모르지 않았을까? 아까도 네. 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뭐 전날 연락이 왔고요. 그럼 한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뭐 다시 하겠구나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해버린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절차 위반이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래? 그냥 우리 결론 내놓고 했는데 너 못 온다고? 잘됐다. 그냥 잽싸게 해버린 거죠.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차피 제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재심 청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네. 요식행위라고 보겠죠.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의하면은 열흘 안에 재심 청구를 할 네. 수가 있고 재심 청구한 다음에 20일 이내에 징계를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26일 날 빠르면 징계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재심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하면서 내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때 바로 여러 가지 때려버릴 수 있죠 맞아요. 지금. 있네요. 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상황을 보거나 절차를 뭐 지키거나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뭐 재심 청구 안 한다니까 내일이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평론가님은 윤리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예. 한동훈을 그 제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전문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요. 저도 재밌었어 이 부분이. 아. 예. 판검사 오래 한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고요. 법조 출입 오래 한 기자들도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리위원회 또는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이 있는데요. 이게 당에서 사법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법기관인 줄 알고 수사기관인 줄 알아. 아. 그렇지 않아요. 정당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자, 사법적 행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윤리심판은 민주당에서 김병기를 제명할 수 없어요. 왜? 증거가 없거든. 그냥 아직까지는. 구설이 나왔을 뿐인데 그럼 제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법기관이라면. 근데 왜 제명했느냐? 정치적 행위를 하는 기관이거든. 최소한의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고 국민 여론이 나쁘면은 그걸 가지고 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윤리위원회 국민의힘으로 가보면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찾아냈어요. 군집 분석도 하고 뭐 단어 띄어쓰기 표현도 하고 뭐 했는데 네. 이거는 수사하는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기 반대파라고 해서 전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제명하는 것은 과하죠. 과한 건 과한 맞고요. 곳을 넘어서 가지고 잘못됐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수 우파라든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 당대표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아 제거하고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인 속성이 것 같아요. 속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 있어봐. 윤건희 부부 선고가 나오고 또 나한테 뭐 사과하네 마네 뭐 반성하네 또 지랄들 하겠지. 그러면은
그거 할 사람들 다 그냥 입틀막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정당 내부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윤리위원회 결과를 보면은 당의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경찰이든 간에 수사기관으로 수사 의뢰에 대해서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방 논쟁을 했는데 이게 게시판에 댓글을 조직적으로 써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면은 이거 법적으로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본인을 윤리에 제소하기 위해서 한동훈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동훈이 한 것처럼 했다. 이러면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역으로 문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양자가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제가 들면. 말씀드리지만 네. 공판사 오래 한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결정문을 좀 세세하게 읽어봤는데 네. 수사를 의뢰하면 어떻게 될까의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6명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들이 게시글을 달았는데 윤리위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게 각자가 단거면은 6명의 퍼스널리티 개성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어나 표현이나 띄어쓰기나 줄간격이나 문장 보호나 특수기호 사용 행태를 보니까 6개의 개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2개의 개성으로 군집 분석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윤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인, 장모, 아들, 딸, 본인, 부인 있는데 전부 다 단 게 아니고 2명이 각 여러 개를 단 것 같다는 취지의 추정이 있는 내용들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아마도 위법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개연성도 있다라는 신호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묘한 포인트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러한 게시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 특히 거기서 글 쓰겠다라고 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은 게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밝히는 게 맞냐 기본적으로. 아, 익명 게시판의 내용을. 맞지가 않잖아요. 네. 접근이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당원들이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게시판에 글 쓰겠다고 다시 여러 가지 자기 뭐 신변사항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사하는 게 맞냐? 이거 징계하려고 하는 게 맞냐? 애당초부터. 네. 그것도 잘못된 거지. 윤리위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행동 자체는 유치해요. 뭐 본인이 했던 아니면 가족이 했던 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찍 사과하고 넘어가지 못했던 것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라. 갑자기 네, 저는 궁금한 일단 뭐 게, 저는 기분 좋아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시간과 시점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윤석열 구형 나오고 나서 3시간 만에 이게 발표가 됐고 시간으로 봤을 때 야 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새벽잠도 없으시다.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예전에 한독수도 네. 새벽 3시 반인가에 입당을 했었고 DNA가 그 새벽형 인간들. 이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면서요. 아, DNA가 네. 새벽형 인간이다. 네. 왜 이때고? 이렇게 황교안 대표 발표를 때부터 이게 버릇이 들렸나 봐요. 네. 황교안 대표가 새벽 3시인가? 그때 항상 보고서를 그분은 내라고. 뭐 잠이 없으시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당직자들이 늘 깨어 있으라. 새벽형 인간으로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결정됐으니까 네. 이걸 새벽에 한 것이 아닌가. 한 6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6시간 동안 했으면 좀 논란이 있었고 경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거 지금 하는 게 길게 맞냐? 했으면.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명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강행 처리된 거는 장동현 대표의 뜻과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아니, 좀 더 봐야죠. 첨언을 하면은 네. 당일이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른 저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날 자정을 넘겨서 토론을 마치고 새벽에 이런 제명 결정을 알리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심산인 겁니까 도대체? 일단 저기 홍준표 시장님한테 SNS 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악덕 기업들이 비바람 불고 폭풍을 칠 때 오페수를 몰래 맞아. 방수합니다. 비 오는 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윤석열 폭풍을 치고 그러면 비바람 한동훈이 부는데 오페스예요? 아니, 장동혁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장동혁 입장에서 오페수 슬쩍 같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성 논란이 있는 발표를 그때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 그리고 같은데. 아까 제가 좀 네. 까먹은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면은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장동혁 그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모멸감을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그거에 저는 앙심을 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 상황 자체가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럼 서로 중간에 사람을 끼워 넣든지 해서 좀 인간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좀 심하지 두 않나라는 가지 생각이 들어요. 모멸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상황들을 장동혁 대표가 당시 사무총장이거나 뭐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인과 상의해가지고 결정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몇 번 좀 항의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다. 그것에 모멸감을 상당히 많이 느꼈다라는 네. 것과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해달라고 그랬잖아. 최악인 거야 자기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상의 보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한동훈 대표한테 좀 모멸감을 느꼈어요. 왜요? 얼마 전에.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여의도 너머라는 유튜브 진행을 좀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거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좀 출연해달라고 한 달 전쯤에 오파를 넣었어요. 요청을 넣습니까? 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다 본 게 나는 1월부터는 방송 출연을 안 할 거고 네. 그리고 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런데 계속 나와. 다른 유튜브에도 계속 나오고. 아침 방송 정치쇼 이런 데 엄청 나오던데. 그것도 아니 그뿐만 네. 아니라 유튜브에도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모욕감을 느끼더라고요. 너랑은 내가 뭐 인터뷰를 안 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도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보수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면 그러냐고 장 소장 하냐고 내가 뭐 여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장 소장하고 가서 나간다 예를 한 시간 들면. 동안 네. 같이 난 내 얘기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내 이제 한동훈 대통령 막 위대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가입하고 뭐 이제 지점 뭐 지점장. 아. 이런 거 하죠. 아유, 들판에서 고생 더 해야 되겠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유 설명도 불충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모멸감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장동혁 대표하고 장성철 소장하고 공통점 장씨네. 그리고 고향이 충청도고 나이도 비슷하고 한 살 차인가. 그렇네. 뭔가 내통할 수 있다. 그렇게 봤나? 아니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서울대법대 선배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서울대 법대는 또 아닙니다. 법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의외로. 사범대학. 예. 그런 게 또 작동했는 모양이네. 그러네. 아무튼간에 묘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법조인인 것 같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아직 탈바꿈이 덜 되지 않았느냐. 한동훈 대표 말하는 게 전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왜냐면은 이 단계 문제도 자기 당대표일 때 이거 가족이 쓴 거 아니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딱 조사하고 가족이 나 모르게 썼네. 뭐 익명을 전제를 한 거지만 내 가족이 이렇게 몇몇 아이디 가지고 한 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미안, 쏘리. 이랬으면 그냥 끝나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하기 싫거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정치적인 데미지는 다 받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던 한동훈의 패널들이나 정치인들도 다 피해를 받고 네.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장 소장님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제가 생각드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제명 위기에까지 몰린 상황에서 우군이 하나둘 줄어가는 한동훈의 정치적 운명이란 것은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사그라든다고 봐요. 사그라든다. 저는 여기에 이른바 영남 중진들의 방조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봅니다. 영남 중진들의 방조가 있다. 왜 방조해? 그 홍준표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다 없어져라. 아이고. 윤석열도 없어지고 한동훈도 없어지고 장동혁도 없어질 거고 다시 우리 세상이 온다라는 뭐 그런 기대심들이 있다고 보고요.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세요. 장동혁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 윤석열 관련해서 사과했다. 그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지만 사과한 것처럼 인정해 줘 버리고 넘어간다. 그리고 또 네.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도 제거해 주고 아이고 다 없어지면 좋겠네.
그런 저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고립이에요, 고립. 고립이다. 어느 정도 좀 명분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핍박당했다. 예를 들면 네. 핍박당했다? 뭐 그런 식의 서사를 구성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 한동훈 네. 대표가 이제 그러한 명분이 있다라기보다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줬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네네, 그렇지. 어쨌든 한 명이 안 쓰고 한 명이 썼다, 두 명이 썼다, 5개 아이디 가지고 막 그렇죠. 이건 어쨌든 적절하진 않잖아. 쓰긴 쓴 거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핍박을 당할 때 막 나서가지고 야 장동영 너 일로 와봐 막 하면서 그냥 멱살도 잡고 너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다 점잖아. 자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가 한동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폭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장동영 대표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냐고. 배경에서 지원하시는 분들 몇몇을 보면 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진짜 정말 한동훈 대표를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고 너무나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옛날에 YS면은 최영호, 아 주먹대장 같은 사람 한 명 네. 나와가지고 김동영, 네. 막 이런 사람들이 무대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막 뭐 동교동계나 아니면 민정계에서 막 그러면은 막 쫓아가지고 막 뭐 멱살도 잡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정치력이 원장님께서 어차피 이건 소멸될 것이고 조용히 사그라들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은 친한계는 같이 사그라드느냐 이거죠. 내 배지가 달고 있으니까 뭐 네. 사그라야 들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법률적인 대응보다는 정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가처분을 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가처분도 네, 뭐 내겠지만, 내면 뭐 네. 내는 건데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혼자 딱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거는 제2의 비상계엄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아 이게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이게 비상계엄과 똑같나?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할 만한 건인가? 좀 자의식이 좀 과잉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몸싸움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싸움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런 식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어제 만났고 통일교 특검, 김병기 강선우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규명들 우리가 연대해서 같이 한번 공조해보자 이런 태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요 한동훈도 반윤이지만 이준석도 반윤이고 한동훈도 당에서 징계받아서 제명됐지만 이준석도 아니, 당에서 그러니까. 제명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6개월인가요? 그러면서 탈당한 사람인데 그렇죠. 앞뒤 명분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멸감에 의한 감정이 섞인 징계다. 한동훈 징계는 그 이제 본인이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난번 장동혁이 머리 써가지고 자기 맛 사퇴라는 게 막 끌어올라가니까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서 나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데 니들이 나보고 그만두라고? 그렇죠. 그렇게 막 수쓴 거 아니에요. 작전 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냥 덫에 엮여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아유 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러니까 뒤통수를 보인 거지. 장동혁을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아니 대장이 저러고 있는데 이게 그만두라고 하기도 어렵네. 아유 상황이나 지켜보자. 이렇게 불이 확 꺼졌단 말이야. 그런 선택을 한 것부터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이 반발해도 별로 눈 깜짝 안 할 거예요. 장동혁은. 당연하죠. 그러면서 소수거든 그게 또.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당직을 남발할 거예요. 어제도 막 누구를 당직 임명했던데 네. 당직 남발하면서 특위 만들고 내 편 많이 내 주장에 동조하고 한동훈을 공격할 만한 사람들을 다 당직에 임명을 해.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야당의 한 축인 누구야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아서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당 내외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작전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가처분하고 싸우겠습니다. 막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난 너무 답답해요, 진짜 내가. 한동훈 대표는 우리의 보수파의 미래인데. 그럼 이렇게 소장님이 아, 추천하는 오늘 어떤 진짜로 답답한 것 같아, 내가 가이드라인 보니까. 다 얘기했어요 네. 이미 다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와 내가 그래가지고 네. 제 페북에 보면은 네. 그 선현들의 말을 제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 알아요. 의견보다는 네. 거기에 첫 번째 문장에 이거야.
조언하지 마라.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 그 정도의 뭔가 좀 이렇게 감정을 느끼셨구나. 네.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고 결정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고 또 후회를 해. 그런 다음에 또 물어봐. 조언을, 또 얘기를 해. 네. 그럼 이제 안 해. 그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야. 내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사전적으로. 네. 근데 이 지도자가 되려면 순간적인 어려움 그리고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 계산하면 안 된다. 제가 이게 계속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 계산하는 순간 못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요인만 꽤 나열을 해. 내가 가만 있어봐. 장동혁하고 싸우려고 요런 거 하면은 가만 있어봐.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고 힘들고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질러놓고 그걸 뚫고 나가야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지. 계산해가지고 자 이때는 장동혁 칭찬하고 여기서 제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또 그 다음엔 욕하고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네.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